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오늘은 미국 코로나 질병 책임자 파우치 터졌다, 중국 공산당 커넥션이라는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포크타임스, 드러난 파우치 재산 내역, 중국 공산당 밀접 기업 편입펀드에 투자. 지난 일부에서는 BBC 뉴스 코리아의 앤서니 파우치 박사의 이메일이 화제인 이유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의 수천 통의 개인 이메일에 나오는 사실들을 토대로 신종 코로나19 초창기의 혼란과 우려가 드러났다는 관련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이 내용에 이어서 파우치 박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아시아 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매튜스 아시아가 운용하는 펀드, 매튜스 퍼시픽 타이거 펀드를 포함해서 중국 공산당에 밀접한 기업 펀드에 총 1,040만 달러를 투자했다는 기사 내용을 이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방역 총괄 책임자, 중국 기업과 이해관계. 텐센트 홀딩스는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중국의 대표적 정보기술, 엔터테인먼트 대기업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이것 없이는 하루도 생활하기 어렵다는 메신저 앱 위챗의 개발사다. 위챗은 중국 본토는 물론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 중국계 이민자 대다수가 사용하는 메신저다. 중국인과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는 외국인들이 좋든 싫든 설치해야 하는 앱으로도 악명 높다. 이 앱은 공산당 당국의 검열 규정하에 통제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자국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공산당 정부가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을 검열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알리바바 홀딩스는 마윈 전 회장이 설립한 중국의 대표적 전자상거래 IT 대기업이다. 알리바바, 텐센트, 중국 검색 엔진인 바이두 등 3사가 중국 3대 인공지능 회사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회사들은 2017년 중국 공산당 과학기술부 인공지능 고도화 국가팀 명단에도 올랐다. 미국 정부는 BAT 등 중국의 대표적인 하이테크 기업들이 자국에서는 인권 탄압, 검열 시스템의 일부로 작용하고 해외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확대 전략에 동원되고 있다고 보고 경계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포드미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지난 2019년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BAT는 사실상 또는 법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서방 스파이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모든 기업은 관련법에 따라 공산당 또는 정부의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한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바이오 제품 위탁 개발 생산 기업 야오밍 바이오는 소위 중국 바이오주다. 상하이 인근 도시인 우시시에 위치한 이 회사는 중국 공산당과 직접 관련이 있다. 작년 네시즈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의 민간 기업 분야 당조직 건설 정책에 동참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조직 건설은 당의 지배력과 국가 통치를 강화하고 정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산당의 역점 사업이자 장기 프로젝트의 하나다. 학교, 기업, 단체 등 모든 집단의 당조직을 심는 작업이다. 이 밖에도 파우치 소장의 2020년 투자 내역에는 핌코 글로벌 투자 등급, 채권펀드, 팍스 엘리베이트, 글로벌 여성 리더십 펀드 등이 포함됐다. 최근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해온 파우치 소장에 대한 공화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대응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와 백신 접종 위주의 방역 등에 이르기까지의 정책 수립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재산 공개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 파우치 소장은 1984년부터 지금까지 38년간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를 이끌어온 고위 공직자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보건원을 구성하는 27개 기관의 하나인 NIAID는 2,4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1,000여 명이 백신 연구개발 인력이다. 지난 2020년 기준 한 해 예산은 약 47억 달러에 이른다. 연방정부 고위공직자 신분인 파우치 소장은 1978년 제정된 정부윤리법에 따라 자신과 직계 가족의 재산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재산 내역 공개 청구는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직접 방문 혹은 우편으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에포크타임스가 재산 내역 청구 후 공개까지 걸리는 기간을 연구소 측에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파우치 소장은 자신의 재산 내역에 대해 지난 수십 년간 공공정보로 공개됐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12일 그의 재산 내역을 청구해 이틀 만에 입수한 공화당 로저 마샬 상원의원은 파우치 소장이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몇몇 개인이나 단체가 그의 재산 내역 공개를 청구했지만 상원의원인 자신처럼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만 입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 보수단체인 사법감시단은 지난해 국립보건원의 모기관인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파우치 소장이 공개한 재산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정부 관계자들에 의해 좌절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마샬 의원은 성명을 통해 파우치 소장은 중국 우한 연구소의 기능 획득 연구 마스크 실험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도록 잘못 이끌었던 것처럼 자신의 재산 내역 공개에 대해서도 부정직했다며 그가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기능 획득 연구는 바이러스에 없었던 기능을 탑재하는 연구다.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중공 바이러스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오랫동안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성과 독성을 높이는 기능 획득 연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샬 의원은 성명에서 공무원이 공개한 재산 내역을 일반 시민들도 더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정부윤리처 웹사이트에 게재하도록 하는 파우치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보건원과 매튜스 아시아는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두 기사를 1부와 2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정성산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무엇이겠습니까? 악마에게 영혼을 판 것이나 마찬가지인 파우치 박사는 국가의 심판을 제대로 받아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일부에서 주내용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의 이메일이 화제인 이유에서는 앞서 언급이 된 것처럼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구소장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의 개인 이메일 수천 통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초창기의 혼란과 우려가 드러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의 이메일로 알려진 사실들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파우치 박사의 우한 연구실 누출 이론,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 마스크 관련 가이드라인을 여러 차례 마련한 마스크 착용. 이를 통해서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은 파우치 박사의 메일 내용을 인용해 그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확실하게 잘못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연구소장 해임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파우치 박사가 트럼프 진영에서 주장했던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코로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소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와 방역과 치료 실패를 목적으로 이 치료제는 효과가 없다고 좌파 언론들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주장해 왔었는데 지인들과의 이메일 대화를 통해서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지요.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점은 지인들과의 이메일 대화를 통해서 이 치료제가 확실한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고 파우치 박사 또한 이 치료제가 효과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발표한 셈이죠. 이번 내용 또한 이메일 내용과 관련이 있으며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많은 실망감을 남겨준 파우치 박사. 거기에 이번 2부에서 언급되었던 파우치 박사의 중국 공산당 관련 기업 총 1,040만 달러를 투자한 내용을 통해서도 파우치의 거짓말과 좌파 언론의 선동으로 많은 미국 시민들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을 통해 결론적으로 무엇이다? 미국 코로나 질병 책임자인 파우치가 제대로 터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코로나 질병 책임자 파우치 터졌다. 중국 공산당 커넥션이라는 소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이상 정성산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